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3학년 B반 규현빈입니다. 저번 주에 찍었던 동영상이 이제 마이크에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막 저희 집에서는 잘 들리는데 밖에 사람들한테 안 들린다 그래갖고 주중에 이제 마이크 하나를 새로 구입하고 어제 이제 그 동영상 저번 주에 찍었던 동영상을 이제 새로 더빙해서 올리고 이제 또 새로운 동영상을 이번 주 동영상을 또 올리려고 하는데 또 이제 프레지가 용량이 다 찼는지 또 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니까 이제 뭐 데스크탑 프레지라고 해갖고 이제 다운받았고 약간 파워포인트처럼 이제 오프라인 상으로 해서 쓸 수 있는 프레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지금 이제 프레지 만들고 이제 이번 주 동영상을 한번 이제 발표를 할까 합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수업에는 저희가 이제 인트라코너 어태치먼트의 종류인 대표적인 CM박스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한번 제작 과정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고요. 쳤고요. 저번 동영상에서 그리고 이번에 찍을 것은 이제 어, 시간 내 어태치먼트의 CM박스에 대해서 이제 그 고려사항을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시간 외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특징과 이제 관리 방법 등 고려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태치먼트는 크게 이제 인트라코널 어태치먼트와 엑스트라코널 어태치먼트, 즉 시간 내와 시간 외 두 개로 구분되는데요. 제가 먼저 이제 인트라코널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해 인트라코널 어태치먼트 중에서 이제 CM박스라는 대표적인 어태치먼트를 배웠었는데 이 CM박스 어태치먼트의 가장 획기적인 방법은 물론 저번 시간에 했지만 이제 피메일 파트가 붙고 메일 파트에서 그 스페이서 방법을 이용해서 형성 방법을 이용해서 그 주조에 저희가 이제 지공사들이 이제 주조에 대한 어떤 그 기포라든지 완성도에 대해서 걱정하는 걸 걱정거리를 없애주었고 또 레진 본딩 시스템을 위해서 저희가 그전에는 이제 뭐 굿보이치와 이제 그 연결되는 뭐 피메일 파트라든지 그런 거를 주로 솔더를 이용해서 붙였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열에 의해서 이제 뭐 주조된 어 메탈들이 본질의 약간 성질이 없어지면서 바뀌거나 없어지면서 어 저희가 원했던 뭐 긴밀한 접촉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그러한 문제점 등을 과 약간 그 솔더를 하기 위한 뭐 솔더 블럭을 만들고 하는 그런 번거로운 작업들을 저희가 이제 레진 본딩 시스템이라는 걸 이용해서 레진으로 붙여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뭐 저희가 우려했었던 뭐 메탈의 뭐 성질 변화라든지 뭐 변형 그런 것 등의 문제점이 없어졌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CM박스 어태치먼트를 통해서 배웠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CM박스 어태치먼트를 하면서 이제 고려에 대해서 잠깐 배웠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이시는 그림은 CM박스 어태치먼트를 이용해서 하는 시간 내 어태치먼트인데요. 자, 보시면 이제 치관 내에서 멜과 피멜 파트의 결합이 이루어지죠. 멜 파트, 피멜 파트 보이시고요. 자, 여기서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이 근심 쪽에 있는 핀, 스테빌라이저라고도 부르는데 이 핀의 효과를 부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 내 시간 내 어태치먼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굿보이치의 착타를 허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앞에 이 스테빌라이저 이게 없다면 이 착탈하면서 하고 또 기능 운동 하는 사이에 굿보이치가 그 측방 운동에 의한 저항이 약해져서 그러니까 이 앞에 게 없으니까요.
이게 없다 생각하시면 치아가 착탈하면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흔들리겠죠. 기능 없이.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특방 운동을 할 때 이게 탁탁 돌아가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스테빌라이저를 설정해 줌으로써 근심줄 설정해 줌으로써 좀 더 측방 운동에 대한 저항력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고요. 또 다른 기능으로는 이 메일과 필름파트 하나만으로 어 이제 국보 엣지가 착탈되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찾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 스테빌라이저가 있음으로 인해서 가이드라인, 즉 이 국보 엣지에 착탈할 수 있는 유도면, 유도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도핀이 형성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이 국보 엣지를 환자가 꼈다 뺐다 할 때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정확하게 그 멜과 피니 파트의 긴밀한 접촉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점이 보시는데, 이것은 이게 멜과 피니 파트의 결합이 시간 내에 접촉되기 때문에 되게 긴밀해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뺄 때 되게 어려운데, 여기 있는 이 빨간 점이 사실은 이 그림이라서 그렇지 실제로 보시면 이 메탈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메탈로 이렇게 오목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손으로 밀어 올려서 굿보이츠의 이제 착타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즉 스테빌라이저가 있음으로 인해서 가이드 핀 효과, 그 유도핀 효과, 유도 효과, 그렇죠? 이런 세 가지 있고, 또 굿보이츠의 측방 운동에 대한 저항력을 올려주어서 굿보이츠 이제 안정성을 올려주는 그런 기능들을 보시면서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의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굿보이츠를 할 때에는 이 스테빌라이저 가이드핀을 꼭 형성해 주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렛지를 형성해 줄 텐데요. 그렇죠? 왜냐면 치간 내에서 이렇게 굿보이츠를 둘러싸고 있는 렛지를 형성해 줄 텐데, 렛지를 형성해 줄 때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렛지의 형태는 이처럼 첫 번째 그저 버조인 형태, 즉 즉각으로 이 메탈과 메탈의 접촉을 해야만 저희가 이제 굿보이츠를 장착했을 때 가해지는 뭐 저작압 등이 좀 더 이제 치아의 장축 방향으로 좀 전달할 수 있다라고 배워서, 저는 항상 렛지를 펴줄 때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펴줬는데, 이게 약간 그 어태치먼트를 하게 된다면 될 때는 정말 이 여기 날카로운 부분 있잖아요. 이 날카로운 부분은 모두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멜과 페니파트, 즉 메탈이 이렇게 긴밀하게 이렇게 딱 들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주조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날카로운 이 면을 까지 이게 엄청나게 뭐 이제 캐스팅을 잘하고 메모를 잘하고 웍스업을 잘하고 했다 하더라도 이 날카로운 면을 만들기 어렵고요. 또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물질 등 그런 약간 이물질과 같은 뭐 그런 잔사들이 낄 수가 있어요. 날카로우니까 끼고도 잘 안 빠지겠죠. 그리고 이제 어태치먼트의 가장 중요한 성은 멜과 피메일 파트, 즉 면과 면의 긴밀한 접촉인데, 이렇게 날카로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거기가 기포 생기거나 뭐 붕 뜨게 되면은 저희가 원래 꼭 생각했던 어태치먼트의 그 정밀 적합이 이룰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렛지를 파울 때 이제 약간 이런 둥근 직각으로 해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먼저 가장 중요한 어태치먼트의 그 면과 면의 긴밀한 접촉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제가 얻어낼 수 있었고요. 또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렇게 직각으로 하는 것보다
치아 장쪽 방향으로는 조금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분산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분산해주기 때문에 그 저작압을 좀 더 이렇게 잘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있어서 저희가 이제 렛지를 파줄 때에는 이제 봇조인트 이런 이런 직각 모양이 아닌 약간 이런 둥근 직각으로 해주어서 면과 면에 약간의 정밀도를 올려주고 또 날카로운 부분을 없애서 제가 이제 음식물 잔사라든지 그런 걸 좀 덜하게 해주고 저장압을 좀 더 이렇게 잘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이제 이런 형태가 더 좋다고 이제 배웠습니다. 이런 큰 두 가지의 고려사항을 잘 이용해줘서 저희가 이제 CM박스 어태치먼트를 해주실 때, 즉 인트라코널 어태치먼트를 해주실 때 이런 고려사항을 생각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익스트라코널 어태치먼트, 즉 치간 외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자, 익스트라코널 어태치먼트인데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제가 늘 그 맨 처음 시간에 저희가 배웠듯이 먼저 이제 지대치관 외형에 메일과 피밀 파트가 이제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치지 삭제량이 적어. 왜냐면 지대치관 외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제 치간 내처럼 그 와동을 형성해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지대치 삭제량이 적어서 어, 치지 삭제량이 적다는 것은 이제 그 치아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멜과 피밀 파트의 결합이 밖에서 눈에 보이는 데서 저희가 이제 결합이 되기 때문에 물질상의 착탈을 좀 더 쉽게 환자가 쉽게 할 수 있다고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의 고려 사항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치간의 어태치먼트는 이제 치간 외에서 메일과 피메일 파트 형성되어서 또는 뭐 피메일과 메일 파트 형성되어서 그 치간 외에서 국소위치와 결합이 되는 것을 이제 치간의 어태치먼트를 하고요. 지금 보시는 거가 다 치간의 어태치먼트인데 여기 좀 치아에 메일 파트가 있는 경우 또 피밀 파트가 있는 경우 이런 반대로 이거는 뭐 국보위치에 메일 파트가 있을 것이고 이거는 국보위치에 피밀 파트가 있겠죠. 자, 또 한 가지 보시면 피밀 파트에 있는 이런 플라스틱 코팅 보이시나요? 그런 색깔. 네. 이처럼 이거 플라스틱으로 했는 것도 있고 또 메탈 대 메탈 컨택으로 해주는 것도 있는데 정밀도를 따진다면은 메탈이 가장 좋죠. 메탈 투 메탈이 좋긴 한데 제가 이제 마모가 되었을 때 이제 교체할 수 있는 게 약간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플라스틱 교체형을 해줌으로 인해서 마모가 좀 빨리 되고 좀 이제 정밀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이제 교체를 해주면서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고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탈 대 플라스틱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치간의 어태치먼트인데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 특징을 세 가지 읊었었죠. 자, 이처럼 치간의 어태치먼트는 이제 지대치간 외에 메일과 피메일 파트를 메일 또는 피메일 파트를 부착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치질 삭제량이 적습니다. 적어요. 이렇게 치아가 거의 외형 그대로 있죠.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이 그림은 이제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런 단점인데 제가 이제 레진 본딩 시스템을 하기 전에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솔더를 하기 위한 모습인데 저희가 이제 이런 솔더 블럭을 만들고 이제 융제를 발라서 저희 이제 솔더를 했어요. 이렇게 굽부위치에다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런 나타치 발생된 열에 의해서 어태치먼트의 이 고유의 이런 기계적인 강도가 저하되고 뭐 열 처리 등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이제 착탈에 의한 마모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열을 가하기 때문에 이게 뭐 기계적 성질이 변할 수도 있고요. 약간의 외형이 좀 변할 수도 있고요.
거에 대해서 약간 정밀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진 본딩 시스템이 나왔고요. 아까 CM박스에서 말씀드렸듯이 레진 본딩 시스템을 이용해서 부착시키는 것이 가장 좋고 효율적인 방법이고 좀 쉽게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이제 배웠었습니다. 그런 이런 한 단점을 이제 단점을 좀 더 이제 고려하면서 내가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는 이제 판단하에 의해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단점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비완합, 즉 이제 멍텅구리 이제 어터치먼트라고 할 수 있죠. 멍텅구리 어터치먼트, 즉 비완합 어터치먼트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 이쪽에 이제 메일과 피메 파트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저희가 이제 유도면이라든지 약간 측방 운동 그리고 이제 그런 극수치의 측방 운동과 뭐 유도면 이런 것들이 약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에다가 살짝 이제 렛지를 파줘서 여기다 이제 보상함, 파지함, 파지함 등을 형성해 주어서 국보위치의 유도면을 형성해 주는 즉 국보위치의 유도면을 다시요. 파지함을 형성해 준다는 것은 이제 국보위치에 샥다시 필요한 유도면을 형성해 주는 것이고요. 또 파지함을 형성해 줌으로써 이 국보위치의 측방 운동에 대한 저항력을 좀 올려주고 그로 인해서 또 국보위치의 안정성을 부여해주고 그쵸? 그리고 또 좀 더 이제 제대로 꼈다 뺐다를 좀 더 이제 국보위치 착타를 좀 더 이제 용이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처럼 비하나 어태치먼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가 이 파지함을 설정에 형성해 주어야 됩니다. 네, 자, 아까 이거 제가 건너 뗐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태치먼트 시간 외 어태치먼트를 하다 보면은 그 그림처럼 어 장축 이제 국보위치를 장착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저작을 할 때 발생되는 저작압을 좀 더 저희가 시간 내 그러니까 인트라 코로나 어태치먼트보다 이 치아 장축방으로 보내는 게 좀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치질 삭제량이 적어서 치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겠지만 어쩌면 저희가 이제 장축방으로 안 보내기 때문에 좀 더 치아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어요. 시간 내보다는요. 그런 걸 설명해주는 그림이었고요. 이건 이제 두 개의 치아를 예치의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익스트라 코너나 어태치먼트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 익스트라 코너나 어태치먼트를 설정해 줄 때 치은에서 이 메리든 피니파트든 이 부분이 떠 있어야 돼요. 약간 1mm 정도. 네, 그래야지만 자연장형에 의해서 저희가 저기 음식물 잔사라든지 그런 이물질 등이 안 끼고요. 이런 또 단점으로 있다면은 이제 이런 익스트라 코너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계속 닦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치아 잔사가 잘 끼기 때문에 이 공간이 있어서 잘 끼기 때문에 뭐 치아가 썩을 수도 있고 약간 치은염, 뭐 치주염 이런 것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치간 칫솔 같은 걸 이용해서 잘 청소를 해주셔야 되고 특히 혹시나 이제 이쑤시개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쑤시개로 하시다 보면은 청소도 잘 안 될 뿐더러 이런 치은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상처를 내거나 이런 오히려 이제 치은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악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은 퇴축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간 칫솔 같은 그 이제 치과 용품을 사용해서 청소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공간들을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형성해 주시고요. 자, 청소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만 상태 유지가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었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능 운동이 허용되는 이제 완화 어태치먼트를 이용할 경우인데요. 기능 운동이 허용된다. 즉 여기 보시면 이 뭐 의치상 내면에 있는 이 플라스틱 홀이 가 이 메일 파트, 피메일 파트인가 필 파트 간에 또 완화 장치를 형성해 줌으로써 좀 더 저작업을 좀 더 잘 분산시켜주고 체체 장축방을 더 전달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을 해주는데, 만약에 이 치아 뒷면에 저희가 파지함을 설정해 준다면은 이 완화 기능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파지함 때문에 저희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방해물 때문에. 그쵸?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 기능 운동을 하는 이제 메일 파트와 필 파트를 할 경우에는, 어티티먼트 사용할 경우에는 설측에 아까 파지함을 형성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야 기능 운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되겠죠? 즉, 어, 기능 운동이 없는 멍텅구리 어태치먼트를 이용할 경우는 아까처럼 파지함을 이용해줌으로써 그, 그 멍텅구리 어태치먼트의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이고요. 어, 이 그림처럼 이제 기능 운동이 허용되는 완화 어태치먼트 사용할 때는 오히려 그 파지함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설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아까 잠깐 보셨던 이제 어태치먼트, 치간 어태치먼트 이제 관리를 해주는 모습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태치먼트와 치행과 간격은 1mm 정도가 띄어 있어야 자정작용도 되고요. 거기에 치은의 이제 그 사이에 이물질 끼는 걸 방지해주고, 그렇게 그 방지해줌으로써 이제 치은의 어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공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쑤시개 말고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저희가 청소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치간의 어태치먼트의 가장 중요한 그림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편측성으로 이제 대구치 두 개와 소구치 두 개 모두 지금 대구치 두 개는 이제 손실돼서 만들어준 거고, 두 개는 이제 어태치먼트를 이용해서 지대치를 형성해준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치아가 편측성으로 지금 네 개가 모두 어 없어 삭제가 되고 이제 지대치 형성이 됐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어태치먼트가 좋긴 한데, 자, 이 상태로 해줬다면은 이 대구치 두 개에 오는 저작압에 의해서 이 소구치 두 개가 또 남아나지 않으시잖아요. 그쵸? 왜냐면 이 대구치 두 개를 이 소구치 두 개가 버텨내니까 대구치 두 개에 오는 저작압을 이 소구치 두 개가 견뎌내야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저희가 이제 머리를 쓰면은, 자, 저희가 늘 생각하는 게 저작압의 분산, 저작압을 어떻게 잘 분산시키냐에 따라서 지대치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좀 더 오래 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잖아요. 왁스업을 하든지 뭐 그러니까 크라운 조각을 하든지 브릿지 조각을 하든지 어태치를 만드든지 굿붙이 만드든지 총이치를 만드든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이러한 편측성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 치아에 어, 마이너 커넥터와 이제 메이저 커넥터, 즉 뭐 여기서 아치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데, 이제 이러한 주 연결 장치를 연결해 줌으로써 그 편측성 말고 그 반대쪽 치아에도 치아와 그 저작압을 나눠 갖는 거죠. 저작압을 여기서 받는 저작압을 얘랑 같이 받으면 저 반으로 줄이겠죠. 저희가 받는 거에 그러면 저작압을 좀 더 잘 분산되고 낮은 저작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지대치를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고요. 그러한 뭐이기 때문에, 즉 반드시 이 편측성인
어태치먼트를 해줄 때는 이 스텝 아치 스테블라이저는 해갖고 이제 악공의 유도핀, 가이드핀 이런 거 해줌으로 인해서 여기에 선체성으로 받는 저작압을 반대쪽 악궁에 전달해줌으로써 저작압을 조금 더 분산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을 반드시 설정해주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이런 마이너 커넥터와 메저 커넥터를 조금 더 어태치먼트에 대한 그 정밀도를 위해서 정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배웠던 그림인데, 여기서 왜 이렇게 어태치먼트를 하나, 둘, 셋, 네 단계로 분류를 했을까요? 자, 설명해 드리자면요. 먼저 여기 이제 플라스틱 재질은 저희가 이제 매물을 해서 캐스팅해서 얻을 부품이죠. 그쵸? 그 다음으로 보시는 것 같이 네, 이 위에 이제 이런 홀 같이 생긴 홈 약간 네, 부품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또 다른 부품들이 있는데, 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주에서 캐스팅을 해서 얻을 그런 메탈, 일반적인 메탈 주조 부분이고요. 이 위에 있는 부분들은 기성품으로 나온 이제 강도를 이 메탈 캐스팅에 얻은 메탈보다 강도가 높은 티타늄 재질로 만든 메일 파트입니다. 자, 메일 파트 만약에 이거 없이 이렇게만 형성된다면 솔직히 정밀도는 메탈 대 메탈이니까 상관없는데, 계속 쓰다 보면은 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메일 파트 티타늄으로 만든 메일 파트에 의해서 이 주조금속 만든 피닐 파트가 빨리 마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든 사람들이 조금 아이디어를 내서 이 바닥도, 그러니까 비싸니까 전부 할 수는 없지만 이거 메일 파트가 닿는 피밀 부분만 같은 티타늄으로 만들어주자. 그래서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제 같은 강도를 갖게 됨으로 인해서 마모가 좀 덜 되고, 혹시 마모가 되더라도 이 부분 여기 나사 모양 되는데, 이거를 이제 바꿔 낄 수 있게 갈아줄 수 있게, 그래서 이거랑 이것만 갈아주면 되잖아요. 좀 더 오래 사용하고 높은 결합력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탈 투 메탈 관계가 조금 더 높은 결합력을 가지고 정밀도가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 등을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약간 그 플라스틱 재질의 메탈 투 플라스틱에 대한 장점을 따와서 만든 것이죠, 이게. 이렇게 형성해주면,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드는 것이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보던 건데, 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피밀 파트고 이제 메일 파트잖아요. 그쵸? 계속 쓰다만 마모가 돼요. 마모가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기성품으로 이런 사이즈별로 나와서 마모가 되면 적어지면은 점점 더 색깔 바꿔가면서 크기를 바꿔가면서 좀 크게 만들어줌으로 해서 어태치와 아니 메일 파트와 피밀 파트의 적합도를 조금 더 계속 처음 상태의 적합도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교체형 어태치먼트입니다. 또 이제 어태치먼트를 선택할 때에는 치어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사이즈를 이용해서 선택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익스트라 코너나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배워봤고요. 자, 어느덧 벌써 저희가 이제 종강을 했습니다. 어태치먼트 종강했는데, 이제 처음에 어태치먼트 배울 때 이제 아무런 개념 없이 배울 때 이게 도대체 무언가 어 한번 배우면서도 굿보이치에 클래스프가 없네, 이런
좀 더 심미적이네. 좀 더 치아 장착 방을 잘 전달하면서 치아의 어떤 수명 연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호기심을 갖고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배웠었는데 한 학기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개념은 잡혔고요. 종류라든지 뭐 인트라코널 어태치먼트, 뭐 익스트라코널 어태치먼트, 또 뭐 조절성, 비조절성, 뭐 완화, 비완화 이런 큰 틀이 한 학기 지나니까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2학기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직접 텔레스코프 어떤 또 새로운 것도 배우고 네, 그런 새로운 모습을 이제 또 만나게 되겠죠. 이제 한 학기 잘 마무리하고요. 교수님 덕분에 많이 그리고 이제 특히 3학년 때는 저희가 교수님 덕분에 약간 뭐 기회라든지 뭐 그런 수업 외적인 것들 하지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남는 것은 이제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기용하는 데 있어서 남는 것은 이제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뭐 어태치먼트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러한 교수님의 큰 가르침 잘 새겨 듣고요. 마지막까지 잘 파이팅 하면서 잘 공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교수님. 이제 시험 끝나고 이제 2학기 때 뵙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